네, 반갑습니다. 동동행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 하락의 추세를 진입이 이제 시작된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지금 똑같은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이런 지지의 자리를 이탈 나오면은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또 강하게 떨어지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계속 하락의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가격의 포인트 950포인트 이탈 이후에는 저항 그리고 835포인트 지지. 자, 이게 깨지고 난 뒤에는 일단 700포인트나 이 언저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스윙으로 잡아서 꾹 한 달, 두 달, 넉 달 끌고 가는 종목보다는 시장의 강한 트렌드에 맞게 살아 숨쉬고 있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군이라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시장의 악재이긴 한데 해지의 형태로 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그리고 푸틴이 지난주에는 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핵폭탄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량 자원, 원자재, 에너지 이 세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리고 그 뒤에 이뤄질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계속해서 선방하면서 혹은 박스권으로 밑에서 잡았을 때는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줄 거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성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자, 신성홀딩스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네.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은 이런 가격의 매물대를 두드리다 올리니까 어때요? 이 전 고점까지 어느 정도 채워지는 이런 강하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비단 이게 일봉상의 흐름이지만 분봉상의 모양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그리고 강하게 슈팅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5일선 정도가 훼손되고,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두드렸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한번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5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만들며 올라가던 이런 자리가 지금 살짝 지금 이탈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5분봉상 60선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의 흐름입니다. 자, 이 중요한 가격에 이런 박스를 지지를 이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 바로 직전의 저점이 대략 15,0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가격 지켜주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대략 전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혹은 이런 느낌을 좀 더 밑으로 눌러서 여기서 박스를 그려서 올리면은 굉장히 또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이 열려지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이제 신성홀딩스나 샘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내가 대장, 어제는 네가 대장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제가 매매할 때 이 자리를 매매했었거든요. 꾹 눌리고 난 뒤에 고점 대비해서 20%가 단기간에 하루 만에 눌리고 난 뒤에 이런 박스를 치면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전 고점을 채우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런 자리나 혹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강하게 한번 치솟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신성홀딩스가 있으면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샘표라는 종목입니다. 샘표와 신성홀딩스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자, 샘표도 많이 눌러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 저점까지는 50%까지 반타작이 나오고 난 뒤에 꾹 누르고 난 뒤에 여기서 보세요. 계속 분봉상 계속 공구를 치다가 빡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으로 무너지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바닥에서 지금 돌려내는 자리인가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눌러줬죠. 네. 여기
만약에 더 눌러진 다음에 5일선 훼손하던 자리, 이런 박스권의 상단 7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가 한번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샘표의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자리는 역시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네. 살짝 튀긴 했지만, 이제 자, 꾹 누르고 난 뒤에, 자, 이런 자리를 강하게 들어 올릴 때, 네, 그리고 꾹 눌러서 이 바닥권을 쓸고 강하게 들어 올릴 때, 네, 이런 자리를 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이 종목도 지금 눌리고 난 뒤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눌리고 난 뒤에. 자, 이 자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카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또다시 이렇게 지금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그 지지가 많이 되고 저항이 많이 되고, 또 고점과 여기 저점의 지지가 되었던 자리, 이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한번 들이댈 볼만한, 혹은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닐까, 예측 혹은 예측과 그리고 대응에 있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 추세선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자리를 반등시켜서 한번 강하게 급등을 시키는지, 혹은 이 자리가 훼손되면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가격대인 대략 한 62,000원이나 혹은 최소 한 6만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꾹 눌러주면서 길게 횡보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살짝 밑으로 누르다가 혹은 올리다가 이 자리를 곧바로 강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그러면은 무려 10% 강하게 이제 열려 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강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그 테마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주가를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식량 그리고 사료 관련주로 푸틴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 수혜주로는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한일사료는 밑에서 눌러서 계속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박스의 상단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마치 위를 소화해내고자 혹은 돌파해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 강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직전에 봤던 우리 샘표 계속 두드리다가 빡 들어 올린 것처럼 마치 샘표를 따라갈 듯한 이런 주가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박스 하단을 우리가 잘 한번 이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자,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 이 저점을 잘 유지하면서 들어 올린 자리는 이 전 고점까지 열려 있다라는,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장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눌러졌는데 이전 저점까지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두드려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특정한 가격대를 올려내는 자리부터 강하게 치솟아서 무려 13%, 바로 전 고점까지 14%가 열려있는 구간들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좀 옆으로 한번 봐볼까요? 계속 치는 자리가 보여집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줘서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또 눌러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자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들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 계속해서 이 자리 갭으로 띄우긴 했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장중에 돌파했다면은 또 다시 매수해 볼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과연 어떤 주가의 흐름 만들어 줄까요? 여기서 지지를 해줄지, 혹은 더 내려간다면은 어디서 만들어 줄지, 바닥을 2, 3 바닥 만들고 난 뒤에 들어 올리는 자리를 한번 공략해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늘 이제 주가는 특정한 가격대를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건데, 대략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네. 이 박스에 1층, 2층, 3층, 4층, 예, 여기서 박스를 만들 가능성 크게 열어두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수익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두드리다가 돌파가 된다면은 위로 무려 40%가 강하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로 열려 있고 윗방향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 차트의 흐름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사료 관련주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들어올리고 난 뒤에 박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박스를 형성해서 박스에 하단에서 들어올릴 때 강한 시세, 하단에서 박스를 들어올리는 이런 삼각수렴에서 강한 시세. 자, 지금 다시 한번 시간의 상한가 주고 올렸다가 전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이 자리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자리들을 한번 보면서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 종목이 움직이는 자리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박스를 그렸어요. 박스를 그려서 이 자리를 계속 두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돌파했는 경우에는 이 전 고점까지 열려있는 구간도 줬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고점 이렇게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꾹 눌러서 전 저점 무렵에서 박스를 치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올려내고자 하는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은 바로 전 고점까지 열려있는 이 노란 동글뱅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도 꾹 눌러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지지해준 삼각의 수렴,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종가가 형성되고,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에 날아가긴 했지만 만약에 장중에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면 어때요? 장중에 돌파했다면 이런 흐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늘 박스를 만들어서 올려냈던 자리가 대략 이 정도의 높이 혹은 이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자, 7,000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두드렸다고 올려내면 또 위로 상당히 이런 강하게 들어올리는 이런 습성들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는 이런 그 주가 흐름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을 또 돌파하게 되면 위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려산업 봤고요. 그리고 이지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홀딩스는 아무래도 위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애들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닥권에서 매물대를 상당히 두드렸다 올려내고 이 저항의 자리를 지지하면 상당히 지금 이 박스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보여지는 거는 여기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변동성을 생각해서 이런 박스의 하단에서 돌파해서 올려내는 자리를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 12% 열려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이런 박스의 상단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이틀만 해도 무려 10%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 변동성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면에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충분히 눌러줘서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를 공략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런 돌파의 자리들, 눌렀다가 돌파하는 자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눌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는 대략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 이걸 한번 확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이 살금살금 떨어지고 저점은 잡아주는 삼각 수렴의 모양입니다. 네.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를 만드는데, 물론 이런 자리도 굉장히 매력있죠. 이런 자리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죠? 혹은 이런 바로 직전에 고점 돌파하는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만들고 또 누르고 있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쭉 누르고
이전 바닥스러운 자리 근처에서 자, 더 이상 바닥 자리 훼손되지 않고 하락의 추세 올리고 가격의 매물대도 올리는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이 자리도 꾹 눌러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된 자리를 저항 삼아서 슈팅해서 올리는 자리부터 해가지고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지금 어때요? 또 막 두드리다가 지금 흘렁흘렁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또 이런 파란 박스의 자리까지 눌러줘서 또 한 박스를 만들어 준다면 혹은 여기에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이런 자리를 예를 들어서 급하게 다음 주에 박스를 만들어서 들어 올린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자리를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위로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이때 상한가 치고 난 뒤에 올라갈 때는 명실상부 미래생명자원이 식량 관련주 중에는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이미 먼저 이제 오르고 난 뒤에 지금 이 상승의 추세를 이탈한 상태,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 지지해 주는 자리를 이탈하고 난 뒤에는 여기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주는 가격대입니다. 대략 900, 9,100원, 9,150원 정도 되는 자리죠. 이 박스의 하단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 자, 고점부터 해서 쭉 떨어지다가 이 자리를 두드리다가 올려낸 자리는 단기적으로 16%의 수익을 줬던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일봉상 봤을 때도 맞고 떨어져서 밑에서 잡아서 다시 들어 올리고 하는 이런 박스의 구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눈에 잘 보이죠. 특히 이제 보시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 자리가 만들면 올려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만 만들면 어느 정도 두드리면서 올려내는 흐름. 이 자리만 만들면 올려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이런 그 박스권을 예를 들어 만들어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식량, 사료, 뭐 관련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쪼개보기도 하고 분봉으로 또 이렇게 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이 종목당의 습성들을 우리가 잘 한번 파헤쳐 보면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강한 급등으로 수익을 주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런 좋은 종목들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동이 향하였습니다.